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보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지난 금요일 어찌되었던 해외 증시는 나쁘지 않은 가운데 국내 증시만 유독 좀 밀려 내려오면서 사실 추세가 약간 이탈되는 흐름을 좀 보여주어서 굉장히 좀 약간의 우려를 좀 했었었는데 우려가 과했는지 오늘 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지난번 금요일날 하락했던 코스닥 이 음봉을 다 잡아먹는 양봉이 발생했을 정도로 강한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상당히 상승 폭은 컸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사실 오늘 시장에 올라오면서 추세적으로 올라왔죠. 특히나 이제 아침에 LNF가 5% 정도 가까이 올라오고 알테오젠이 먼저 한 4~5% 정도 올라오면서 일단은 제약바이오 쪽에서 조금 상승세를 만들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밀려버리고 종목분들이 나머지 코스닥 지수 외 상승의 대부분을 오늘만큼은 2차전지 업종에서 모든 것을 끌고 상승을 만들어줬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다름 아닌 이제 지난 금요일 미국 테슬라의 이 추가 상승과 함께 박스권 상단까지 상승을 함과 동시에 미국 대선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 상태에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적극적으로 요새 활동을 하고 있죠. 이런 덕에 오늘 특히 이제 국내 2차 전지들 특히 이제 테슬라 밸류체인에 섞여 있는 LNF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주가 오늘 상당히 또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2차 전지 업종이 굉장히 시장의 강세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정도 상승에는 거래대금이 그래도 한 2천억씩은 들어오면서 상승이 좀 나왔는데 거래대금은 그에 미치지 못한 흐름 속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들이 나와줬었는데요. 이거는 좋은 말로 하면은 매도세가 없어서 올라도 매도하려고 하는 이 매도 주체도 없고 매수는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프로그램 매수에 의해서 적은 수량에도 크게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걸 좀 느꼈던 거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시장에 수급이 너무 없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시장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약한 수급에 의해서 종목분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상승 자체가 좀 애매한데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말 그대로 기계적인 이 매수에 의해서 특히나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분들은 또 강한 흐름으로 또 마감이 되는 모습이라 굉장히 시장의 이 2차 전지와 나머지 업종 간의 차별화가 좀 많았던 흐름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테슬라 훈풍의 2차 전지 강세, 소외주 삼성전자의 이 HBM 엔비디아향 HBM 조건부 승인 가능성. 그 이유는 이 물량 공급이 딸려서 물량 공급이 딸려서 삼성전자의 조건부 승인을 해줄 것이다. 대신 성능이 떨어져서 그동안 납품을 못했다라는 내용까지 사실은 기사에 좀 나왔던 거라 삼성전자의 그동안의 하락을 사실은 증명했던 기사이기도 합니다. 대신 아주 소폭이지만 90억 정도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랜만에 삼성전자에 들어오면서 장중에 거의 5% 가까이 삼성전자에 상승하며 코스피 상승을 좀 이끌었던 정도 흐름이었는데 반면에 SK하이닉스가 반대로 좀 떨어지는 흐름도 보여서 좀 웃긴 모습이 좀 있었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개인적으로 참 마감하고 시장 수급을 보면서 코스닥 시간의 수급까지 다 합쳐도 5조가 터지지 않았구나. 참으로 충격적인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종목 수가 올해만 해도요 한 20개, 30개가 더 늘었어요. 한 30개 정도가 더 늘어나면서 종목 수가 이제 거의 1600 한 50개 정도 되죠. 굉장히 많은 지금 코스닥의 종목 수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 거래 대금이 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참으로 다른 종목군들의 거래가 얼마나 지금 씨가 말라버렸는지. 이 5조 미만의 거래 대금은 과거 이 코로나 이전 시장의 흐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이 코스닥에 상장했던 종목 수는 이거보다 훨씬 적어요. 정말로 훨씬 적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1,400개 정도 종목이었으니까 2020년도 전의 시장과 지금의 시장으로 봤을 때 코스닥의 종목 수만 해도 최소 200~300개, 200개 이상이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거래 대금이기 때문에 참 충격적이지 않은 이 수급의 이 마름 현상
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수급이 말라 있구나 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종목군들이 올라와도 수급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계속 이 상태로 간다면은 시장 수급에 대한 기준점을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약간의 생각을 요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적어도 뭐 오전에 뭐 강하게 들면은 최소한 뭐 제 기준에서는 500억, 700억 정도의 수급의 분포가 좀 있는 걸 좀 확인하고 싶은데, 그런 게 종목별로 잘 나오지 않다 보니까 강력한 수급이 아니구나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거의 1,400원대까지 갔다가 좀 내려오는 흐름에서 마감이 됐고요. 오늘 오랜만에 이제 코스닥의 프로그램 수급이 양매수까지는 아니고, 네, 외국인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코스닥 종목군들 좀 강하게 올랐고, 대부분이 이제 2차전지에 수급이 많았는데요. 이쪽은 그런 것도 있어요. 특히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위클리 옵션 구간에서 특히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강한 흐름을 좀 많이 보인 적이 있는데, 오늘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에코프로 그룹주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고, 그냥 기존에 생각했던 종목군들 위주에서 흐름을 계속 체크해 볼 계획입니다. 자, 전주 국장 정말로 이런저런 이슈로 인해 1% 넘게 코스닥이 하락하더니 금일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추세 안으로 복귀하면서 코스닥은 지난 금요일 하락분을 완전히 돌려세우며 반등해 주었습니다. 우선 미국 시장을 먼저 보면, 지난 금요일 M7 기업들의 상승 이후 일부 밀리는 흐름에서 지수는 윗꼬리를 달았으나 테슬라가 말 그대로 종가 고가로 마감이 좀 됐죠. 이걸로 봐도 되나? 테슬라가 종가 고가로 좀 마감이 되면서 이런 윗 구간을 트라이 하려는 지금 흐름을 좀 보여주는데요. 워낙 이 위에 매물이 있어서 단순하게 이제 지금 이런 이슈로 돌파하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일단은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바로 돌파하기까지 좀 어렵지 않을까, 매물이 있어서 맞고 떨어지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오늘의 2차전지 종목군들이 바로 막 치고 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밀렸다가 또 다시 갈 수 있겠구나, 바닥을 잡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이렇게 강했던 지난 목요일날 국내 증시에서 2차전지 다 밀어버리고 오늘 기습적으로 좀 올리는 거 보면서, 사실은 뭐하러 금요일날 그렇게 밀었는지라는 생각이 굉장히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종목군들은 뭐하러 그렇게 다 밀어버리고 오늘 이렇게 빈집으로 수급을 넣어서 올리는지, 참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이번 주에는 미국의 M7 기업 중에 이 5개,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5개 기업이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ASMR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보다는 이 M7 기업들의 실적의 추정 범위는 그닥 이 변동성 크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AI의 투자가 얼마나 더 카파스 투자를 늘릴 것인지 아닌지,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SK 하이닉스의 말대로 2025년도에 이 모든 게 다 끝났다, 판매가. 거기에 이제 트랜스포스에서 오늘 인용한 삼성전자 내용에서 물량이 딸려가지고 삼성전자 제품을 써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계속 카펙스는 유지가 되는 걸로 일단은 좀 느껴진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특별하게 영향은 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미국의 이제 오클로와 뉴스케어 파워가 여전히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여기 이런 부분에서도 이 최근에 구글, MS, 아마존 등이 SMR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M7, 그러니까 M5라고 할게요. 이들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강세를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때까지의 상승과 이후 조정이 일부 수반되지 않겠냐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이외 시장에서 영향을 준 요인이 최근 환율과 채권 금리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환율은 전반적인 한국에 대한 불안감일 것이다, 일단은 이 정도 생각이 좀 들고, 최근에 이 트럼프의 이 부각의 강달러 현상이 좀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게 복합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이 북한의 파병 이슈와 맞물리면서 환율이 좀 올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과 채권 금리는 뭐
다 같이 또 내려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이로 인한 이 파급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상승에 제동을 거는 흐름인데요. 채권 금리는 또 내려올 것을 감안한다면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쭉 조정을 받다가 올라왔듯이 제약바이오도 최근에 조정을 쭉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상당히 저는 많이 받은 것 같은데요. 이제는 매수할 때가 다시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반등 가운데 아주 반가운 가운데 뭔가 또 애매한 이슈라 약간은 특별한 흐름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전히 SK 하이닉스의 이 독점적 구조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구나. 오늘 기사에서는 저는 약간 그렇게 좀 느껴졌고요. 뭐 반등은 해야죠. 그래도 삼성전자 시장의 금일 강한 상승을 했으나 코스닥 거래대금 5조 이탈하는 흐름이 발생했는데 주가 바닥 거대 바닥일지는 아무래도 11월 5일까지는 어찌됐든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위로 올라갔다 떨어지고 하는 흐름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시장은 예단하지 말고 최대한 내가 사고 싶었던 좋은 종목군들은 떨어지면 이제 산다라는 생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종목군들 이제 이런 종목들 들어갔을 때 뭐 중간에 차익은 해도 손절은 지금 구간에서는 무의미하다. 떨어지면 그냥 매수로 대응할 계획을 잡아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오늘 드는 생각은 정말 올라가는 종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거래 대금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좀 밀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팔 사람이 없나 보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거래 바닥 주가 바닥이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밀려서 좀 종목군들을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자, 반도체 저는 여전히 HBM 쪽 종목을 봐야 될 것 같고, HBM 쪽 종목군들을 그냥 쭉 둘러보면 SK 하이닉스 여전히 이 20만원 돌파해놓고 이 벽에서 좀 머무는데요.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SK 하이닉스에서는 진행이 되겠죠. 대장이니까. 그리고 뭐 종목 중에 이제 DI라든지 최근에 강했던 종목군들인데, 예를 들어서 빅테크 실적 발표 이후에 또 밀리더라도 이를 종목군들 뭐 DI, 테크잉, 그 다음에 PSK 홀딩스 등등은 이렇게 빠지더라도 다시 돌리는 흐름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이 선두격인 종목군들은 고가권, 고가놀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밀리면 이들 종목 안에서는 종목을 볼 수 있다 정도 흐름에서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이 몇몇 종목만. 요즘 시장은요 정말로 핀셋으로 종목을 탁탁탁 꽂아서 올리기 때문에 정말 그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디테일이.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의 핵심은 LG에너지 솔루션이었는데요. 어제 사실 이 발생된 음봉은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이 시가 저가 즉 5일선이거든요. 5일선 딱 이 갭 자리에서 지지해주고 아침부터 좀 바로 올렸습니다. 아침에 이게 상승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좀 올라오면서 밀렸단 말이에요. 밀리면서 지수 좀 밀리면서 종목군들 같이 밀리지 않겠냐, 한 번 정도 밀리지 않겠냐 생각을 했는데 이미 아침에 쑥 올라가 버리는 폭이 뭐 에코앤드림하고 에코프로 머티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오 하는 순간 한 5% 이상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가 한 2%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오 하는 순간 이제 에코앤드림하고 에코프로 머티의 이 순서는 놓쳐버렸다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가다가 이 저점을 안 깨면 이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되겠다. 에코앤드림도 마찬가지고요. 지난번에 들어가서 지금 팔라고 소량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오늘 좀 밀리면 매수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좀 팔아가지고 물량이 좀 줄었네요. 좀 밀리면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LNF가 최근에 테슬라 이슈가 나왔을 때마다 굉장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는데, 테슬라 내년 1월달 이 모델 2 공개 예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그러니까 연말로 가면 LNF도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테슬라의 기대감이 LNF만큼은 특별히 더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바닥 잡고 돌릴 때 되면 LNF도 어느 정도 큰 폭의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냐. 뭐 이런 구간까지도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만원 때까지. 그러면 바닥권에서 잡으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봐야 되고, 대주전자 재료도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실리콘 응급제를 납품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오늘 반영을 해주면서 대체적으로 상승폭을 키웠던 종목입니다. 자, 반도체 안에서 유리기판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유리기판에 이제 가장 앞서가고 있는 SKC 강세고, 필옵틱스도 강세고, 만약에 떨어지면 매수해도 된다, 뭐 이런 관점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리기판 쪽은 시장 대비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볼게요. 알테오젠 21선 타고 올라오고 있으면서 지금 시장에서 제일 강한 종목이고요. 유한양도 제일 강한 종목입니다. 근데 알테가 제일 강한 거죠. 아직 위에서. 그 다음에 리가켄 바이오가 위에서 강하죠. 이제 11선 좀 이탈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들 종목은 무너지진 않았지만 그 밑에 종목군들이 최근에 단기 하락폭이 굉장히 좀 깊었습니다. 퓨처엠도 방사성 의약품 관련해서 고점 대비해서는 단기간에 거의 25% 정도 빠져버리고, ABL 바이오도 고점 대비해서는 43,000원에서 여기까지니까 한 20% 정도 밀어버렸죠. 이 정도 밀었을 때 예를 들어서 채권금리가 더 급등하면서 조금 더 밀어주면, 여기서 한 번만 더 밀어주면 괜찮겠다 싶고, 특히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 언저리를 관심있게 좀 보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9일부터 11월 31일까지 알츠하이머 학회가 진행이 되는데, 그 구간에 로슈에서 이 알츠하이머 트롤리맙에 대한 임상 데이터 발표가 있는데요. 이 BBB 셔틀을 활용하는 임상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호재로 잘 나오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해서 이 장대 양봉의 하단 그리고 돌파했던 이런 자리까지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바이오다인 나쁘지 않고요. 오늘도 좀 더 밀리면 좋은데 밀리지 않았고요. 일단은 한번 A, B, C 하락 1파, 2파, 3파 하락 조정은 일단 나왔는데, 내일 시장에서 소폭 밀려주면 수급이 들어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밀리면 좀 매수로 봐도 무방하겠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조선업종 많이 밀렸어요. 조선업종 많이 밀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이런 구간에서 고점을 형성하면 단기 이제 쌍봉이라든지 막히는 구간에서 이렇게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을 좀 내가 이 업황에 대해서 좀 길게 본다면은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네. 저점만 강하게 이탈하지만 않으면 되겠네. 없는 사람들은 이런 구간에서 매수로 대응하면 되겠네. 뭐 이 정도 생각으로 저는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예정된 하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이렇게 이 진폭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기서 뭐 20% 상승했다가 이번에도 한 17%, 15% 상승했다가 이번에도 하락폭은 그 정도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갈 개연성을 저는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 잘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STX 엔진을 참 좋게 봤는데, 이 유안코의 매도가 좀 있어가지고 이때는 매매했는데 아직은 매매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고, 현대 마린 솔루션도 이번에 호실적을 이미 발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선주 조정에 같이 물려주면 좋은 종목이 될 것 같네요. 그 밖에 이제 오늘 DS 단성이 참 좋은 이슈로 상한가를 갔는데, 바닥권에서 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매를 했어도 저는 참 괜찮았겠다 싶습니다. 이미 제가 재료를 봤을 때는 여기에서 기사를 봐가지고 상따 아니면 답이 없었는데, 상따는 하지 않았고요. 상따는 하지 않았고, G2파워가 개별 이슈로 좀 뜨겁게 갔죠. 거래 대금을 증가시키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장기 이평선을 뚫어놓은 종목은 바로 죽지는 않겠다. 뭐 눌림 정도 매매해볼 구간은 있겠다 정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뭐 종목군들은 물론 많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전력 인프라 쪽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HD 현대 일렉이 고점에서 상봉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 친구의 추세가 깨지는지 이탈하는지 이게 핵심일 것 같고, 나머지 종목군들이 약간 좀 재미없는 흐름인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매일같이 단기 테마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시장 보면은 많이 돌아다녀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노포커스라는 종목 왜 상한가 갔는지 저는 아침에 왜 상한가 갔지, 뉴스가 없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HLB에서 인수합병했더라. 미리 알고 있던 애들 상한가 만든 거 아닌가, 이런 해석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경영권 분쟁으로 고려해야 한 뜨거운 상승인데 굉장히 높은 구간이라, 굉장히 높은 구간이고, 한때 이제 시가총액 30조까지 가버리면서 포스코 넘기고 시총 10위까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기에는 상당히 부담된다. 상당히 부담된다. 자칫 잘못하면은 뭔가 이슈 하나에 크게 왔다 갔다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 나머지는 조금 기다리면서 종목 천천히, 거래대금이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의 대응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도 네, 영상이 좀 늦게 올라가는데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국박사였습니다.